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미래와 가장 맞닿아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과 지식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2025년.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의 약속이 조용히 끝을 맺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저축과 월급, 그리고 당신의 삶의 수준 전체가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석유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미국이라는 통화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냈고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생산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그들의 돈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바로 지금 막을 내렸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대중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풍요로운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트로달러, 즉 석유달러 시스템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을 때 달러의 세계적인 지배력도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거대한 파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본, 소위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금, 농지, 그리고 해외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렸던 모든 제국이 고통스럽게 배웠던 교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믿어주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25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반세기 전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나와 미국이 일시적으로 금 태환 창구를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이제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달러는 그저 종이, 즉 정부의 약속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닉슨 행정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달러가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면 왜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왜 각국 정부가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쌓아두겠습니까? 왜 세계 무역이 아무런 담보도 없는 통화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해답은 3년 뒤인 1974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하나의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단순하지만 기가 막힌, 어쩌면 악마적인 거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들의 모든 석유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판매하는 데 동의합니다. 유로도, 엔도, 금도 아닌 오직 달러로만 말입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 왕가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최신 무기를 판매하며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협정은 단지 사우디아라비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을 통해 이 거래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UAE, 쿠웨이트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주요 산유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석유를 원하면 달러를 가져와라. 이 간단한 공식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미국 통화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입니다. 만약 일본이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면 먼저 달러를 사야 합니다. 독일이 경제를 움직일 연료가 필요하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공장을 짓고 있다면 먼저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수조 달러의 빚을 져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실물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나머지 세계가 지불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미국 패권의 근간이었습니다. 세계 통화를 통제한다는 것은 세계 무역을 통제한다는 의미였고, 세계 무역을 통제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달러는 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석유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든 국가가 달러를 비축했고 모든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로 무제한의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협정에는 만료일이 있었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페트로달러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신문 일면 기사도 주요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 그리고 세계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금융계, 각국 중앙은행,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회의실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국의 기초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뢰 위에 세워진 통화 시스템에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이 날을 준비해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와 관계를 구축하며 다각화를 꾀했습니다. 2023년에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동맹 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국의 석유를 팔 때 위안화를 받고 인도와의 거래에서는 루피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통화를 섞은 바스켓이나 금에 연동된 결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통해 지금 벌어지는 일의 규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73%는 미국 달러였습니다. 2020년에는 59%로 떨어졌고 2024년 현재는 55% 미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기축통화의 세계에서는 자유낙하에 가깝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달러를 버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이후 3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달러 보유고를 거의 모두 처분하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심지어 미국의 동맹이라는 프랑스마저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세상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달러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받아줄 것이라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가치는 증발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왜 당신의 삶과 직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이나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월급, 당신의 저축, 그리고 내년에 당신이 식료품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달러의 강세는 미국 경제의 생산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수요 덕분이었습니다. 그 수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이미 찍어낸 수조 달러의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달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달러는 집으로, 즉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6%나 8%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중산층의 저축을 단 몇 달 만에 파괴하는 종류의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평생 모은 재산이 반토막나고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무너졌던 그 시절의 악몽을 말입니다. 당시 우리는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올 위기는 반대로 세상이 달러를 원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미국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수입품의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휘발유, 전자제품, 의류, 의약품 등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의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당신의 저축은 당신이 쓰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로 허덕이는 경제가 붕괴할 것이고 돈을 더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더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외면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외통수, 즉 체크메이트 상황입니다. 권력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진실을 알게 되면 패닉이 붕괴를 앞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농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금과 해외 통화에 자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화폐가 무너질 때 금과 같은 실물 자산만이 가치를 지켜준다는 역사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로달러의 종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산유국들이 다른 통화를 받기 시작하고 달러를 대량 보유한 국가들이 달러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미국 국채 가격의 폭락과 금리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치솟는 금리는 미국 정부의 부채를 감당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결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통화 위기는 부채 위기를, 부채 위기는 금융 위기를, 금융 위기는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킵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료품 가격은 이미 폭등했고 에너지는 비싸졌으며 집값은 한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통화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기축통화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17세기의 스페인 은화, 18세기의 네덜란드 길더, 19세기와 20세기 초를 지배했던 영국 파운드화까지 모두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과도한 팽창, 끝없는 전쟁,
막대한 부채,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 결국 신뢰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1944년 이후 약 80년간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역대 기축통화들의 평균 수명에 거의 다다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거에는 하나의 통화가 쇠퇴하면 다른 통화가 그 자리를 부드럽게 대체했지만 지금은 뚜렷한 후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통화가 난립하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린 쇠퇴가 아닐 것입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순간에 붕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자본 통제를 통해 돈의 해외 유출을 막고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여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둘째, 달러 표시 자산에서 벗어나 다각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원자재, 기금속, 혹은 생산적인 사업체와 가치 종이 화폐의 가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을 통해 통화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부채를 줄이고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빚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시스템이 실패할 때 사람들은 협력을 통해 살아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그 어떤 투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지난 50년간 미국에게 역사상 어떤 국가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티는 끝이 있고 모든 제국은 저물기 마련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는 죽었습니다. 제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 아닙니다. 질문은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